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러리 까르치나의 러시아 미술 이야기가 4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그림 이야기 재미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떨었는데요. 회를 거듭하다 보니 유튜브에 익숙해지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늘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아요. 많이 호응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샤갈, 말레비치, 칸진스키의 나라이며 20세기 초반 세계 모더니즘의 뿌리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술적 부흥은 일순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 분명 오랜 역사가 이뤄낸 성과일 겁니다. 그럼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폭발적인 예술적 성과를 이뤄낸 러시아 미술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파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이동파, 단어부터 생소하시죠? 1863년 황실미술아카데미는 졸업 작품전 주제로 1861년에 만들어진 농노 해방법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라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농노 해방법은 반쪽뿐인 말도 안 되는 법령인데 말입니다. 이에 크람스코이를 주축으로 하는 졸업생 14명은 학교의 반기를 들고 아카데미를 집단 탈퇴하게 돼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해 알라칸트를 전면 거부하게 된 거죠. 그리고 1871년부터 러시아 전역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아카데미 합하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여러 계층의 작가들이 자유롭게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화가들은 황실 아카데미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니 당연히 그림의 주제는 민중들의 참혹한 삶을 고발하는 사실주의적 주제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또 많은 작가와 작품이 쏟아져 나오며 러시아 풍속화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가 끝나면 러시아 최고의 부호 콜렉터이고 크람스코이의 베스트 프렌드인 파벨 트레차코프가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동파의 그림을 대부분 구매해주죠. 전시회에서 판매까지 이런 기반이 있으니 작가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예술 부흥 시스템이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 미술 부흥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된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반 크람스코이의 최고 능력은 전시 기획자로서의 면모입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대단한 문화예술 전시 기획자로서 이름을 드높게 날렸겠죠? 이동파의 수장으로서 크람스코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카리스마적인 통솔력도 중요했겠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존경할 만큼 뛰어난 그의 그림 실력이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크람스코이는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려요. 특히 인물의 눈을 잘 그리는데 초상화에서의 눈빛은 아주 중요하고 그림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잘 그려진 초상화 속 모델과의 소소한 눈빛 거래는 미술관 관람의 백미죠. 눈빛 표현이 뛰어난 그림 첫 번째입니다. 미지의 여인. 한국에 출간된 톨스토이 책의 표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림입니다. 이반 크람스코이의 대표작이기도 한 미지의 여인은 이미 우리에게 연예인만큼 유명해요. 사실 미지의 여인을 미술관에서 실제로 보시면 여인의 눈빛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또 눈빛이 촉촉히 젖어 있고 깊은 웃음을 품고 있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또 제목부터 미지의 여인이기에 여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실제로 누구일까라는 의문 때문이죠. 크람스코이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생겨났고 그중 가장 유력했던 추정이 바로 톨스토이 소설의 여주인공 안나 까레니나일 거라는 거죠. 소설을 보면 안나가 브론스키를 처음 만날 때 미지의 여인처럼 검은 벨벳 차림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독한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을 불사르고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여인 안나 까레니나를 만약에 회화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림 속 미지의 여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모두 생각한 거죠. 치명적 사랑의 폭풍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여인의 슬픈 운명이 그림 속에서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가 연기한 영화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그녀 또한 크람스코이 여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분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출간된 안나까렐이나 책 표지는 어김없이 이 그림이 사용됩니다. 눈빛이 약건인 또 다른 크람스코이의 초상화는 산지기입니다. 맑고 깊은 눈빛의 소유자 산지기. 그림 속 산지기는 세상과는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다 품은 듯 깊고 깊어 보입니다. 바로 크람스코이만이 할 수 있는 눈빛 표현 때문이죠. 전 트레자코프 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다 옵니다. 그러면 그림 속 산지기가 제게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움켜쥐려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요. 그렇게 그림과 소소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또 크람스코이 손에 탄생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 또한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러시아 여러 작가들이 톨스토이를 그렸지만 크람스코이의 이 그림만큼 작가의 위엄을 잘 표현한 그림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그의 철학적 메시지가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듯해요. 세상을 꿰뚫는 듯한 톨스토이의 강한 이야기 말입니다. 크람스코이의 그림 중 가장 대작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그림을 꼽습니다. 황야의 그리스도.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고 그림이 빚어내는 깊고 엄숙한 분위기에 숙연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는 죽음의 돌산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보이지 않는 무게의 실체는 무엇이고 고뇌와 아픔은 무엇일까요? 움츠린 그의 자세에서 그리스도의 고충이 그대로 전해오는 듯 사실적입니다. 그림 속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 성경 말씀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기척 없는 황야의 바위 사이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의 성스러운 기운과 함께 가혹한 현실과의 끈질긴 싸움이 묵묵히 그려져 있어요. 이동파의 수장 크람스코이 또한 시대에 야합하지 않고 참혹한 현실에 고통받는 민중의 편이 되어 진실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이 그림 황야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사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죠. 바위에 주저앉은 예수의 흙투성이 발을 보세요.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며 생긴 흉터투성이의 발이 이 그림의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하나가 아물고 또 다른 하나가 아물어 생긴 흉터의 발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지만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굳은 의지가 예수의 깍지 낀 손에서도 배어납니다. 현재 러시아를 구원하는 길도 황무지 예수처럼 도처에 널린 악과의 끈질긴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반 크람스코이의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아픔과 눈물을 그려내는 작가만의 표현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림 속 여인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 보이는 검은 옷의 여인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인 옆에 놓여있는 관을 올려놓은 탁자 크기를 보니 어린 자식의 장례를 치른 여인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황망히 서 있는 여인의 붉은 눈을 보면서 그녀의 절망을 읽어냅니다. 온몸에서 슬픔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크람스코이의 손에 탄생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은 세상의 가장 참혹한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엄마의 고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876년 크람스코이는 자신의 어린 아들 마크를 저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림 속 검은 드레스의 여인은 작가의 아내 소피아 니콜라예브나로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작가 자신도 자식을 잃은 슬픈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 이 그림을 스케치만 해놓았다가 2년 정도 지난 후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여인이 뱉어내고 있는 마른 울음이 너무나 사실적이라 그림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크람스코이는 위로의 말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로 절망하고 있는 여인을 토닥이고 싶었나 봅니다. 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을 탁자 아래에 싱싱한 꽃 화분이 그려져 있어요. 장례식에 사용되었을 것 같은 어린 꽃들이 마치 떠난 아이의 영혼을 기리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마음을 꽃에 비유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아내가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는 크람스코이 자신의 애틋함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그림을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그냥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그림에 공감을 표시해 주셨어요. 대단한 힘을 가진 그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파를 이끈 대표 작가 이반 크람스코의 대표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 크람스코이이며 또 한 사람 파벨 트레차코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최고의 콜렉터이며 트레차코프 미술관 설립자인 파벨 트레차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음에도 기대해 주십시오.